차가운 새벽 공기가 거대한 유리창을 두드리듯 시리게 스며드는 대표 실안.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탁자에 놓인 서류에 종이장 넘기는 소리만이 이 정적을 깨는 유일한 허락이었다. 강준우, 이 회사의 냉철하고 완벽주의적인 대표이자 내가 지난 3년간 철저히 보좌해온 상사. 그리고 계약서라는 차가운 울타리 안에서만 정의되는 나의 연인. 우리의 관계는 비즈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거액의 금액은 어머니의 숨이 붙어있게 만드는 생명줄이었고, 그의 입장에서 나는 집안의 끊임없는 결혼 압박과 가업 승계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가장 효율적인 방패막이었다. 감정이 개입될 여지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을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완벽한 타인이자 공범이었다. 한 비서, 낮게 가라앉은 그의 목소리가 넓은 공간을 채웠다. 고개를 들자 언제나 칼처럼 각이 잡힌 수트 차림에 그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서류를 검토하는 매서운 눈빛 속에는 일말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나는 속으로 숨을 한 번 고르며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을 장착했다. 네, 대표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주에 있을 회장님과의 저녁 식사건이야.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 네, 완벽하게 준비해두었습니다. 시부모님, 아니, 회장님께서 선호하시는 메뉴와 와인 리스트까지 전부 조율해둔 상태입니다. 하마터면 실수할 뻔한 호칭을 삼키느라 목구멍이 뻐근했다. 우리는 계약 연인일 뿐인데 묘하게 진짜 부부처럼 굴어야 하는 순간들이 늘어날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저려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더욱 단단하게 마음에 빗장을 걸어 잠갔다. 감정을 느끼는 순간 이 위태로운 계약은 무너지고 말 테니까. 그는 대답 대신 가벼운 콧방귀를 끼며 서류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느릿하게 걸어왔다. 그의 구두 소리가 귓가를 울릴 때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지만 나는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다. 그의 체향이 코끝을 스쳤다. 은은한 페퍼민트 향과 묵직한 우드 향이 섞인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만의 온도. 준우는 내 책상 앞에 멈춰서서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 차가워서 혹은 너무나 깊어서 그 속을 감히 읽어낼 수가 없었다. 한지우, 네, 너는 이 계약이 끝난 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 예상치 못한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손끝이 저려와 서류철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금기어가 불쑥 튀어나온 기분이었다. 갑자기 그런 말씀을. 계약은 애초에 합의된 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 합의된 대로지. 그는 쓴웃음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자주 하는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다시 평정심을 되찾고는 차가운 가면을 썼다. 몸 관리 잘해.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 비서로서의 완벽함에 흠이 생기는 건 용납 못하니까.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차가운 대답을 남긴 채 그는 다시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홀로 남은 책상 앞에 서서 나는 떨리는 손을 코트 주머니 속에 숨겼다. 참 이상한 일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고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 버텨온 3년이었는데 어째서 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가슴은 점점 더 뜨겁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한 달. 과연 나는 이 지독한 감정의 폭풍 속에서 끝까지 나의 차가운 이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사무실 안은 언제나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 강준호 대표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호하고 일점의 흔들림도 없었다. 완벽주의자라는 타이틀이 그에게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을 만큼 그는 모든 업무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한지우 비서, 이 프로모션 기획서 데이터 검증 다시 해요. 수치 하나가 틀렸지 않습니까? 네,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나는 고개를 숙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지난 3년간 그의 비서로 그리고 계약 연인이라는 그림자 같은 관계로 지내오면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질책이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업무와 계약으로만 얽힌 관계. 우리는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조심 또 조심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태도에는 묘한 이질감이 감돌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서류를 던지듯 건네며 차가운 시선조차 주지 않았을 그가
오늘은 내 손끝이 그의 손가락에 스쳤을 때 미세하게 멈칫했던 것이다. 오후 4시 회의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굵은 빗줄기가 떨어지며 유리창을 두드렸다. 우산을 챙기지 못한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잠시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곧 이성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야근을 하다 보면 빗쯤은 그칠 터였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준우가 걸어 나왔다. 그는 퇴근을 준비하는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내 책상 앞을 지나치던 그의 발걸음이 돌연 멈춰섰다. 오늘 저녁 야근 예정인가요? 그의 낮고 묵직한 음성이 머리 위로 떨어졌다. 나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대표님. 남은 보고서만 마무리하고 바로 퇴근할 예정입니다. 준우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다. 그 서늘한 눈빛 속에 잠시 스쳐 지나간 감정을 나는 읽어내지 못했다. 그는 말없이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내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다. 이거 지난번에 피로 때문에 자주 찡그리던데 비타민 복용하세요. 그리고 그는 말을 잠시 멈추더니 시선을 슬쩍 피하며 덧붙였다. 밤에는 비가 더 오고 쌀쌀해질 겁니다. 퇴근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계약 기간 동안 비서가 아프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비타민병을 망부석처럼 바라보며 멍해졌다. 내가 언제 피로 때문에 인상을 찌푸렸던가. 아니, 애초에 내가 최근에 피로를 느꼈다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알았지? 심지어 내가 평소에 카페인에 약해서 커피 대신 마시는 허브티의 종류까지 그는 오늘 내 서랍 정리를 돕는 척하며 무심하게 챙겨준 적이 있었다.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감정을 지운 계약 연인일 뿐인데 왜 이 남자는 내가 조용히 삼키고 숨겨왔던 사소한 버릇과 고통들까지 전부 알고 있는 것일까? 차갑고 매몰찬 완벽주의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3년이라는 시간은 참 기묘하다. 누군가에게는 단지 스쳐 지나가는 계절의 반복일 뿐이지만 나에게는 매 순간이 철저하게 계산된 계약서와 숨막히는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완벽한 비서로, 밤에는 그토록 차갑기만 한 남자 강준우의 계약된 연인으로 살아오면서 나는 감정을 지우는 법부터 배웠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완벽하던 균열 사이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서늘한 의문들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도 야근을 하느라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대표실 안은 고요했고 유독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준호는 이미 퇴근한 줄 알았기에 불이 켜진 대표실 문을 열려던 나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문틈새 새어나오는 낮은 목소리, 그리고 그가 내뱉는 한숨 섞인 말들이 나를 제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보세요? 그래, 아직 찾지 못한 겁니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을 주기로 했잖아. 평소에 그 냉철하고 오만한 CEO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억눌린 분노와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 그리고 깊은 자책감이 뒤섞인 목소리. 그건 내가 3년 동안 곁에서 지켜보았던 강준호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전화를 끊은 뒤 그가 창가에 홀로 서서 지어 보이던 그 쓸쓸하고도 아득한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왜 그는 매번 밤마다 그런 외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 내가 모르는, 아니 애초부터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숨겨둔 그의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하는 걸까? 그날 이후로 내 안의 작은 호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불안감에 가까웠다. 우리는 분명 서로의 조건을 채워주기 위해 만난 계약관계일 뿐인데 왜 나는 자꾸만 그의 눈빛에서 흔적을 찾으려 하는 걸까? 결국 참다 못한 나는 다음날 아침 모든 임직원들이 회의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대표실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이 나를 말렸지만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얽혀있던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싶었다. 3년 전 내가 어머니의 병원비로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어떻게 하필 그 대기업 대표인 강준우가 내 손을 잡았는지, 그 우연 같던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나는 그의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열어보았다. 결제 서류, 펜, 사소한 비품들. 하지만 내가 찾고자 하는 과거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책상 아래쪽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한 서랍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단단하게 잠겨있는 열쇠 구멍. 평소 그가 절대 다른 사람이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던 그 서랍이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잠긴 서랍의 손잡이를 가볍게 잡아당겨 보았다. 굳게 닫혀 꿈쩍도 하지 않던 그것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찰나의 순간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의 잠금 장치가 느슨해지는 감각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다. 만약 이 안을 열어본다면 나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걸까? 그가 숨겨온 비밀의 문을 열어버린다면 우리의 3년이라는 시간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될까? 멈춰야 한다는 경고음이 머릿속을 울렸지만 이미 내 손가락은 그 닫힌 서랍의 경계 위에 아슬아슬하게 닿아 있었다. 사무실 안은 자정을 넘긴 시각이라 유독 숨소리마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강준호 대표의 집무실 한켠에 놓인 오래된 서랍장 구석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손도 대지 않았을 공간이지만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서라도 찾아야 했다. 서랍 안쪽 깊숙한 곳, 손이 잘 닿지 않는 틈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봉투 입구는 이미 뜯겨 있었고 그 안에는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적힌 문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가 수년 동안 입원해 있던 대학병원 로고가 선명한 의료비 지원 내역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나 눈에 익은 필체로 적힌 익명의 후원자 확인 서류가 함께 들어 있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후원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내 숨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다. 수년 전 엄마의 병원비가 바닥을 드러내고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그 절망의 순간에 나를 구해준 은인은 얼굴 없는 천사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서류에 적힌 법인 명의와 최종 결제란에 찍힌 서명은 내가 매일같이 보고 결제를 올리던 바로 그 남자의 것이었다. 강준호. 완벽주의자이자 피도 눈물도 없다고 소문난 그 냉철한 CEO의 서명이 거기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서를 다시금 눈에 담았다. 단지 3년 전 우연히 계약 연애와 비서직을 제안받아 그의 그늘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서로의 필요에 의해 시작된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 감정 따위는 섞이지 않은 차가운 거래의 연속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이 서류들은 말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그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내가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릴 때마다 그림자처럼 뒤에서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새어나갔다. 그가 사내에서 보여주었던 알 수 없는 눈빛들, 무심한 듯 건네던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가끔씩 느껴지던 깊은 체온의 흔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단순히 상사와 비서 사이의 배려가 아니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품어온 차마 다 꺼내놓지 못한 무거운 진심의 조각들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오면서도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그가 치밀하게 설계하고 기다려온 시간들이었다면 지난 3년 동안 내가 알고 있던 우리의 관계는 과연 무엇이었단 말인가. 문득 등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천천히 돌리자 언제 들어왔는지 서재 입구에 선 채 나를 말없이 응시하고 있는 강준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차가운 눈동자가 흔들리는 나와 손에 들린 서류를 차례로 응시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의 무게 속에서 멎어버린 심장 소리만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만약 그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처음부터 깊숙이 손을 뻗고 있었다면 그가 내게 내민 그 3년짜리 계약의 진짜 목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서류 봉투가 책상 위에 내던져지듯 떨어졌다. 차가운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사무실 안의 정적을 갈라놓았다. 한지우 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시죠. 이사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웠다. 핵심 기밀로 분류되어야 할 신규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과 내부 단가표가 외부 경쟁사에 유출되었다는 익명의 제보가 이사회 직속으로 날아들었다. 그 자료의 최종 보안 관리 책임자는 다름 아닌 나 한지우였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쌓아온 모든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끝이 하얗게 질려 떨려왔다.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런 변명도 떠오르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제보된 파일의 로그 기록은 교묘하게 내 계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치밀하게 짜여진 함정이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로그는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조작이요? 지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사내 기밀 유출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겁니까? 당장 해고는 물론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른 임원이 거칠게 책상을 내리치며 고성을 질렀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숨이 막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회의실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차가운 기운을 두른 채 걸어오는 사람은 강준우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은 회의실 안의 모든 이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가 내 앞에 멈춰서자 임원들이 일제히 긴장한 채 자세를 바로 했다. 대표님, 때마침 잘 오셨습니다. 비서실의 관리 소홀로 이번 기밀 유출 사태가 터졌습니다. 당장 한지우 비서를 직위 해제하고 임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준우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을... 이번 유출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힌 듯 술렁거렸다. 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말아보았고 나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준우의 옆모습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오롯이 이사들을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말을 이었다. 보안 시스템의 최종 승인 권한은 제게 있고 해당 자료의 접근 범위를 최종적으로 열어둔 것도 저였습니다. 하물며 제 비서가 그런 짓을 벌였다면 그것을 사전에 알아채지 못한 제 불찰이 더 큰 법이지요. 그러니 이 사안에 대한 모든 징계와 책임은 저를 상대로 논의하십시오. 하지만 대표님, 왜 비서의 죄를 그렇게까지 감싸 안으시는 겁니까? 혹시 두 사람 의심 가득한 시선이 우리 사이를 오갔다. 그동안 숨겨왔던 아슬아슬한 관계가 온 세상에 드러날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 순간 준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감추려 애썼던 감정들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사의 비호를 넘어선 상대를 완전히 가두고 지켜내겠다는 광기 어린 독점욕이었다. 준우는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똑바로 선언했다. 감싸는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의 모든 것은 내가 통제하고 책임집니다. 그러니 함부로 건드릴 생각 마십시오. 한지우 비서는 내 허락 없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바로 그날 나는 대표실의 무거운 문을 두드렸다. 손에 쥔 사직서는 지난 3년 동안의 모든 시간과 감정을 압축해 놓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이 자리에서 도망쳐야만 내가 나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박함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들어와. 평소와 다름없이 낮고 차분한 강준우 대표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서류 검토에 열중한 채 고개도 들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 원본을 책상 위에 정중히 내려놓았다. 대표님, 오늘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리고 사직서입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펜을 굴리던 그의 손가락이 멈추었다. 천천히 고개를 든 강준우의 눈빛은 냉철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내민 사직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서랍 속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툭 던졌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내 눈앞에 떨어진 것은 놀랍게도 낡은 수첩 한 권이었다. 겉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진 내가 대학 시절부터 소중히 간직하다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일기장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턱 막히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왜 여기에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지만 강준우는 차갑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입술이 열리며 흘러나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낮고 선명했다. 잃어버린 줄 알았겠지. 3년 전 네가 카페에 두고 갔던 걸 내가 주었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한지우, 너는 단 하루도 내 머릿속에서 지워진 적이 없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수첩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3년 전 우리가 우연히 계약 관계로 얽히기 훨씬 전부터 그는 이미 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내가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절망하며 혼자 속으로 삭였던 눈물들, 그가 나를 바라보며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내가 숨기려 했던 애틋한 마음까지 그 수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손을 벌벌 떨며 수첩을 집어들고 첫 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곳에는 내가 썼던 일기 내용 사이에 누군가의 단정하고 날카로운 필체로 적힌 메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울지 마. 내가 전부 끝내줄 테니까.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가 철저하게 감추고 숨겨왔던 내 가장 깊은 비밀과 상처들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전부 읽히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 제7장 무너진 경계. 그리고 잔인한 선택 사표를 던지며 우리의 계약 관계를 끝내려 했던 그날 밤. 준우가 꺼내든 낡은 수첩 하나로 인해 모든 것이 뒤집혔다. 내가 대학 시절 쓰레기통에 버렸던 혹은 어디 흘렸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다이어리였다. 그 안에는 나의 서투른 일상과 함께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 나를 지켜보던 그의 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는 언제나 내 곁에 머물렀던 것이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새도 없이 현실의 폭풍우는 더욱 거세게 우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로비는 출근하는 직원들 대신 날선 시선과 수군거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익명의 투서가 사내 게시판과 언론사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려진 것이다. 재벌가 CEO 강준호,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 스캔들 계약 연애와 사내 권력 남용의 실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야근을 하던 모습. 주차장에서 스치듯 나누던 순간들이 악의적으로 편집되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기자들이 회사 정문 앞을 진치고 있었고 주주들은 대낮부터 대표실로 몰려들어 해명을 요구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우 씨. 홍보팀장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지만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손에 쥐어진 태블릿 화면 속에는 나의 지난 3년이 한낱 부정한 스캔들로 포장되어 짓밟히고 있었다. 평생 철저하게 숨겨왔던 사생활이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나는 비서로서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도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었다. 그 시각 이 사회는 발빠르게 움직였다. 대주주들은 강준호라는 이름의 완벽한 성벽에 생긴 흠집을 용서하지 않았다. 강 대표, 이번 스캔들은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당장 그 비서를 해고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주총회를 소집해 대표이사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준우는 그 차가운 이사회장 문을 박차고 나와 곧바로 제 집무실로 향했다. 그의 이목구비는 분노와 불안으로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지만 나를 향한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지우야, 흔들리지 마. 내가 다 수습할 거야. 그 기사들은 전부 법적 대응할 거고 이사들이 어떻게 나오든 내가 버텨.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완벽하고 오만한 남자의 어깨가 지금 나를 감싸 안느라 얼마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는지. 내가 그의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무기가 되고 있었다. 사회적 지위의 간극, 재벌가라는 거대한 장벽, 그리고 세상의 손가락질. 우리가 메우려 했던 3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깊고 넓었다. 그날 오후 사장실로 은밀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준우가 긴급 이사회 회의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서실 문이 무겁게 열렸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준우의 어머니 회장 부인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련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빙하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지우 비서라고 했던가요? 소문은 흉측하게 났지만 얼굴은 반듯하군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 부인은 내게 다가와 커피 한 잔을 권하는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툭 던졌다. 우리 준우가 후계자 자리를 지키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 당신도 잘 알겠죠. 어린 시절의 치기 어린 감정 노름에 이 회사의 운명을 걸기엔 우리 집안이 짊어진 무게가 너무 큽니다. 회장님, 선택은 간단해요. 당신이 이 스캔들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자진 퇴사하며 영원히 준우 눈앞에서 사라져준다면 어머니 병원비와 남은 부채는 우리 쪽에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어요. 물론 준우는 더 이상 이 일로 다치지 않겠지. 부인의 목소리는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통보였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준우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준우가 황급히 내 앞을 가로막으며 어머니를 매섭게 노려보았다. 하지만 부인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준우를 바라보았다. 준우야, 네가 제 발로 걸어 나오지 못하니 내가 대신 정리해주러 온 거다. 자, 내 여자에게 직접 물어보렴. 네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과 저 아이가 내 곁에 남는 것 중 무엇을 택할지.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준우가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며 손목을 꽉 움켜쥐었다. 지우야, 듣지 마. 저 사람 말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나를 봐.
그의 떨리는 손길에서 절박함이 전해져 왔다. 내가 여기서 그를 택하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할지도 몰랐다. 반대로 그를 지키기 위해 내가 떠난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잃게 될 터였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나는 결국 그를 지키기 위한 가장 잔인하고도 슬픈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갑게 빛나는 은색 만년필 한 자루와 우리 3년의 계약을 완전히 끝내거나 혹은 전혀 다른 의미로 새로 시작할 서류 한 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가문에서 내려온 압박은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이사회의 거센 반발과 후계자 자리 박탈이라는 위협 속에서도 준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저 고요하고 단단한 바위처럼 내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타이틀, 그 거대한 울타리를 스스로 부수고 있었다. 오직 나 하나를 그 차가운 가문의 그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말이다. 지우야, 그가 낮게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던 간절함과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그 빛 속으로 데려갈 수 있게 해줘. 내 가슴이 미어질 듯 아려왔다. 그동안 나는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의 마음을 외면하고 늘 그와 나 사이에 철저한 선을 그어왔다. 비서라는 이름 뒤에 숨어 그가 보내는 다정한 시선들을 착각이라 치부하며 지내왔던 세월이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가면이 벗겨진 그 남자의 눈동자 속에는 오직 나를 향한 뜨겁고도 순수한 애정만이 가득 고여 있었다. 어머니의 병원비, 신분과 지위의 격차,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들.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현실의 장벽들은 여전히 높고 아득하기만 했다. 내가 그의 손을 잡는 순간 우리는 평탄치 않은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민 손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 3년간 그가 보여준 수많은 묵묵한 보살핌과 이 순간 온몸으로 세상을 등지면서까지 나를 지키려 하는 그의 진심 때문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미세하게 경련이 있는 손은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이 서류에 이름을 적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계약 관계로 얽힌 주종 관계가 아니게 된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의 도약이자 동시에 수많은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치열한 선택이 될 것이다. 과연 나는 이 만년필을 들어 새로운 계약서에 내 이름을 적어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인연의 고비를 끊어내고 그를 위해 그 손을 매몰차게 가내야 할까? 심장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고 준우는 숨을 죽인 채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마저 유난히 무겁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만료된 계약서와 새로 작성된 사직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보낸 지난 3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긴 서류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비는 유리창을 두드리며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위태로운 분위기를 더하고 있었다. 강준호 대표, 아니 이제는 그냥 내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눈동자는 늘 그렇듯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 깊은 이면에는 참아왔던 감정이 아슬아슬하게 고여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로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지우야,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언제나 차갑고 업무적인 지시를 내리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혼자 품어왔던 간절함과 두려움이 엉켜 있었다. 계약은 끝났어. 이제 너는 완전히 자유야. 더 이상 내 비서도 아니고 이 차가운 계약서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 어머니 병원비나 집안의 압박 같은 건 전부 내가 정리했으니까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그의 말은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지만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그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늘 그의 뒤에서 그림자처럼 살았다. 완벽한 비서라는 가면 뒤에 숨어 내 마음을 외면하고 그가 내민 손을 오롯이 계약의 연장선으로만 치부하며 벽을 쌓았다. 하지만 그가 내민 낡은 일기장과 그동안 나도 모르게 받았던 수많은 온기들을 떠올리면 이 관계가 단순히 계약으로 정의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대표님, 아니 준우 씨,
내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준우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내가 자유로워진다면 그건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지난 3년 동안 당신 곁이 내 유일한 세상이었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준우는 숨을 멈춘 채 나를 응시했다. 창밖의 빗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완전히 멀어질 수도 없는 경계에 서 있었다. 과거의 계약은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리셋되는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관계의 서막을 열 것인가 아니면 이토록 아팠던 인연에 마침표를 찍고 각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오롯이 우리의 몫이었다. 준우가 천천히 손을 뻗어 내 손을 감쌌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계약이 아니라 온전히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는 손을 빼내는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떠나는 대신 이번에는 계약서 없이 당신 곁에 남겠다고 하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이내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입술을 열어 대답하려는 그 순간 사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다.